네, 드디어 시장에 온 관심을 받았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시장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결과를 좀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금리 동결 이후에 오히려 달러와도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지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시장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원화라든지 아니면 이머징 통화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지만 실제적으로 결제 통화라고 볼 수 있는 뭐 유로화, 달러, 엔화, 파운드화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결제 통화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위안화에 SDR 편입을 앞두고 해당 결제 통화, SDR 결제 통화라고 볼 수 있는 이 네 가지 통화가 미리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그 결정이 일종의 불을 당기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가 최근에 이제 한번 급락을 한 이후에 한 이틀간 횡보하다가 오늘 또 크게 급락을 하면서 레벨 자체를 크게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뉴스를 보면 121.20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뭐 페리티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엔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에 120엔대에서 거의 안착하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121엔대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의 독주가 나타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이제 미국채 10년물이라고 그 달러 인덱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달러가 최근에 급락했던 단기 고점 자리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달러 강세 속에서 선진국향 또 달러향 자산의 그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분석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의 변동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물론 단기물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단기물의 상승 자체가 또 반드시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일단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미국채 수익률의 반등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 확신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좀 복합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환율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어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의 변동폭도 확대되는 모습을 시현했는데 다시 이 결과로 인해서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 내에서 움직인 우리 시장과의 동조 지표들의 결과를 보면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처음에 결과물 나왔을 때 보합권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1% 상승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뭐 나름 이제 변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가 매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과 같이 움직였던 그런 지표들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호주 달러 급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달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9월 달, 10월 달에 하락을 부추겼던 전반적인 요인들이 상품 가격의 급락과 함께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의 급락이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그 이머징 마켓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격들이 좀 비교적 크게 약세를 보였다라는 건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선진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이머징 마켓 ETF, EM은 오늘 또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미국 시장 내 중소형주가 강세였고 금융주 강세였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헬스케어가 강세였고 또 선진국 증시뿐 증시가 이제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이머징 마켓은 뭐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상승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두 밀렸다라는 거죠. 그것도 유가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거래됐던 한국 ETF 같은 경우에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과 좀 동조화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였다라는 점. 물론 한국 ETF는 최근에 거의 후행성이어서 선회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반감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지표들이 혼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을 한 단계 뛰어넘을, 즉 2050선을 강력하게 뛰어넘을 그런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한국만의 모멘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FMC의 금리 동결, 일단은 중립적인 수준에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다라면 또 우리 증시도 크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조금 답답한 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시가 총액 비중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전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줄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줄어서 바닥이니까 올라간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왜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고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먼저라는 거죠. 왜 줄고 있겠습니까?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바이오처럼 향후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는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대표 산업이었던 중화학공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중국 시장의 개방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국 자산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한국의 1위, 중국이 한국과 거의 비슷한 2위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프론티어 마켓의 지속적인 상장, 또 한국과 비견될 수 있는 인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브릭스 국가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이걸 이제 과거처럼 동일하게 생각해서 역대 최저 비중이니까 외국인들이 똑같이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왜 줄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한국의 매력이 생기면 비중과 상관없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역대 최고 비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에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결과가 나타나는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결과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별로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력적인 기업엔 계속 들어오겠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최근에 3개월간 움직였던 외국인들의 매수 업종들을 봤더니 화학업종, 운수장비 업종, 금융업종이었다라는 거거든요. 특징이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실적 좋은 업종, 나머지 3개는 모두 절대 저평가 업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업종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봐서 이제 최근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채우지 않았던 이들 업종에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2100선 갔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가 2100선으로 가면서 지수를 쫓아가지 못한 업종들의 순환매가 돌 때 나타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할 그런 수준의 계제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던 게 뭐냐. 절대 저평가에 있는 종목군들, 턴어라운드 종목,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을 사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꽤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치고 올라오면 그 종목군들에 대한 환매수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입되었던 이런 환매수 유입들이 외국인 매수로 또 표현됐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강하게 들어올 거다라는 예측은 아직은 섣부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달러 표시 자산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맥점 중에 하나는 환율이죠. 그래서 오늘도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원화 약세 국면으로 갔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유입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전략을 축소해보는 게 더욱더 좋겠죠.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크게 뜨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 집중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전기차가 곧바로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차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게 오느냐, 또 숫자로 만들어질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유가 떨어지면서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신모델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가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상황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에 나온 전망상으로만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수급도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중국처럼 전기차의 비중을 정부가 주도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굉장히 미미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보조금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주변 환경들,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차를 이루는 데 가장 핵심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모두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폭스바겐 사태 하나만으로 그렇게 판단하기엔 너무 섣부르다라는 거죠. 물론 당겨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당겨지더라도 그 시기가 아무리 빨라봐야 2018년, 19년인데 지금 과거 LG화학의 경우처럼 이 2, 3년 후에 발생하지도 않을 그런 실적을 지금 다 땡겨서 밸류에이션화 해버리면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아직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전기차를 그 주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연기관 업체들은 모두 죽어야 되거든요. 또 정유소들은 또 모두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산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저성장하고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들 몇 개를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전기차만 키워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이제 양극할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들어가는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그렇게 쉽게 낮춰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전기차가 아주 많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어서 스스로 비용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까지 커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때문에 그런 규모의 경제 달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또 뭐 하나의 함정이 있냐면 2020년에 현재 놓여 있는 각국, EU,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의 굉장히 강한 환경 규제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성장이 지속되고 정부가 보조금을 쉽게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이 규제가 제가 보기엔 오히려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규제 압박이 심한데 이런 규제 압박을 조금만 풀어줘도 전기차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갈 게 정말 뚜렷한 방향이고 분명하지만 아직도 장벽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테마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싼 가격에 핵심 종목만 분할 매수하시는 게 여전히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상용화 그리고 원활한 움직임이 되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차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있고 완선차 종목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또 한 가지 전기차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건 이미 나와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어느 쪽으로 갈지도 조금 미지수이지만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냥 미래 자동차, 일반적인 미래 자동차인 것 같은데 이 자동차가 뭐냐면 바닷물로, 소금물로 가는 자동차이거든요. 물론 상용화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한 업체 쪽에서는 2년 내 상용화를 앞두고 지금 기술을 이미 개발을 거의 끝낸 상황이고 실제로 운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 충전하게 되면 한 40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력은 900마력이어서 제로백이 2.9초에 달성되는 거의 슈퍼카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올 게 뻔하지만 어쨌든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조금 방향성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기차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자동차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현실적인 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하고 LG화학이 뭔가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LG화학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뭐 삼성, SDI, LG화학, 현대모비스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단기에는 여전히 답이 안 나오고 숫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은 적어도 3년 이상을 보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수익률도 10%, 20%를 노리는 게 아니라 3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적어도 100% 이상의 수익률을 노리는 그런 장기적이고 조금은 창대한 꿈을 꾸시는 게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기존의 자동차 관련주들 일단은 더욱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3년, 4년을 내다보시면서 그에 따라서 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하겠습니다.